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JMI 경영전략연구소의 김도균이고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의료기 산업학과에서 이제 경영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기술창업과 지속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다들 좋은 이야기들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례에 더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보통 국내는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그 다음에 창업했었을 때는 불행하게도 약 5년 이내에 약 50% 정도가 소멸이 된다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3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5년 정도 생존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되게 다 짧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의 초기 컨셉에 관련된 것들, 마켓 니즈에 관련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하면서 봤던 것들이어서 그 사례 중심으로 또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들이 4장 보이죠? 예.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때는 다 이들과 같이 원대한 꿈과 희망과 그리고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외로운 길을 걷고 있죠. 근데 하다 보면 파도도 만나고 벼락도 만나고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얼마만큼의 견디는 내공이 있든지 내지는 내가 그 허들을 극복하는 역량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이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을 지나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그림들을 찾다 보니까 이런 구남들을 놓게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생긴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기술 창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들은 기술은 알지만 운영과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 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였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문과 출신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시장은 알겠는데 기술을 몰라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동행을 했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였었고요. 이게 영국과 미국과의 사례에서 보게 되면 영국에서는 약 한 80% 정도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독 드리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어렵거나 힘들었었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많이 힘들더라라는 게 제가 봐왔던 길이었었고요. 창업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속성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정해진 길도 없고 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계기가 보통 있다라는 게 동기 요소로 뽑혔던 부분이었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의 능력과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 다른 요소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들, 즉 시장에 대해서 내가 와잉 파워를 갖고 있느냐, 테크닉에 대해서 차별화된 요소가 있느냐, 아니면 네트워킹에 대한 파워가 있느냐라는 거였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준비되지 않은 채 창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요 4가지 질문을 보통 많이 드려요. 첫 번째, 사업을 왜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사업에서의 비전과 로드맵은 과연 무엇일까? 네, 세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즉 기술의 차별화는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의 정말 장점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가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시장 요구사항에 맞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평가를 가거나 사업을 할 때나 혹은 강의를 할 때나 연구할 때를 보게 되면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가장 크게 막히는 부분이 시장 요구사항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은 질문과 허들에서 만나게 되는 공통점이 있었었고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지금 현재 들으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한번 이와 같은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전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었지만 직장 내에서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그 인시아드 대학이랑 스위스 로젠 대학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의 도메인이 과연 어디이냐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내에서, 도메인 내에서의 플레이어들은 누구일까에 대한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즉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들, 의료진들이 사용하셨을 때 필요한 것들, 환자에게 필요한 것들,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 주시긴 했지만 규제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저는 아까 증권사 쪽에서 발표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파트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보통 창업을 할 때 한 3인으로 구성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2명이서 창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의견이 상충되었었을 때 과연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 라는 것들이 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3인을 두고자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은 운영에 관련된 사항, 한 사람은 기술에 관련된 사항, 한 사람은 파이낸스에 관련된 사항에서 3인의 공동 운영이 제일 적합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케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봤던 것들은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 경험했던 건데, 거기는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을 할 때 누구든지 자기만의 BM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은 대학 교수님들이 아니시고요. 투자사에 있는 대표님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때 10가지의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을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거를 내가 얼만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몇 가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오게 되면 그 수많은 이상의 리스크와 허들과 배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배리어 1, 2, N승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하나를 넘어가면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을 넘어가면 그 다음 게 나오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창업을 첫 시작했을 때 맞이하는 것들이 투자, 자금에 관련된 게 가장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가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는 가운데 규제에 관련된 장벽, 세 번째가 시장과의 매칭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나의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모습이 끝으로 갔었을 때 반드시 그와 동일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인사이트로 드리고자 하는 거였었고요. 결국에는 지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되게 제너럴하고 되게 포괄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들, 창업자분들께서 갖고 가셔야 될 그분들만의 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를 들게 되면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영어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서 막 하지만 실질적으로 3일, 4일 지났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제 경험을 하나 공유를 드리면, 저는 이제 산업단에서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도 있었고 지금 현재 연구자로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기업은 60억짜리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회사를 나올 때는 약 1,000억 정도까지 있었었고, 그 다음에 3번의 창업과 한 번의 엑시트와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피버팅을 통해서 계속 올라왔던 케이스였는데, 2020년도부터 한 250개의 기업을 심사를 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연구할 때 계속 썼던 방법들을 가지고 진행했던 결과 공통점들이 항상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속성장과 관련돼서.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업을 합니다. 나는 마케팅으로서 시장의 밸류업을 높입니다. 내지는 저는 만성질환 환자들 중에서 당뇨병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최근에 만났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사람이 걸어갈 때 보행하는 것들을 측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왜 만드셨을까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이걸 가지고 하면 노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수술 후에 있는 분들이 자기 걷는 걸 통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예, 같아요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상적 효능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고객이 갖고 있는 마켓에서의 밸류 프로포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않다라면 상대방도 그와 동일시하게 느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만났던 사람은 제약회사 출신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의료기기 쪽으로 사업을 진출을 했어요. 물론 헬스케어라고 하는 비슷한 인더스트리 바운드리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접하는 기술과 만나는 대상은 제약회사에 있을 때하고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다가 8개월 차에 결국에는 피버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품질과 서비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충족되지만 안 되더라. 그리고 임상적 효능이 없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더라 라는 거였었고, 그리고 협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되게 좁기 때문에 한계성이 반드시 존재하더라라는 게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걸 가지고 만났던 걸 가지고 했던 경험이었었고요. 밑에 있는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포브스에서 나왔던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유연한 경영 전략, 즉 대표님들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집하는 거에 대한 최고입니다.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도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 뭐냐면 학문 중에서 ing로 끝나는 학문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켓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강조하는 것도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고객에 대한 이해관계, 가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근데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그 부분이었다라는 게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여서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ERIS 모델이라고 해서 샌드버그하고 호퍼라고 하는 분 교수님께서 1987년도에 만든 모델인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영자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자원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와 전략이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과가 나오더라 라는 게 이쪽 모델에 나왔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기업 벤처링이라고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여기를 스컵을 줄여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스타트업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 그룹과 투자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시작하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기술을 담당하는 CTO와 경영을 담당하는 CEO가 분리해서 출발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뭐냐면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기술과 그것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십니다. 하지만 기업 초기에는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경영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그렇게 투트랙으로 지나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제가 봤던 경험과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어서 그걸 같이 공유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기업들은 다 새롭죠. 그래서 기술은 좋은데 왜 고객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의료기기인가요? 제약인가요? 아니면 체외진단인가요? 여기에 대한 구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 투자가 필요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대답들이었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사업화에 관련된 로드맵들은 정말 잘 아시기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좀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BM에 대한 전략들, 그 다음에 우리 거에 대한 IP 전략, 그 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것들, 규제는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을 내가 진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전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지속 성장을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팩터가 어떻게 될 거냐를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경영자 요소와 사업화 요소를 두 가지를 구분했었을 때 이와 같이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사업엔 존재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다 갖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 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즉 성능, 품질, 기술, 투자, 규제, 이 부분만 내가 잘 챙길 수 있다라면 사업은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렇게 힘들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인사이트를 딱 3가지만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창업을 할 때 솔루션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가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찾으시라고 저는 반드시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고 솔루션으로 넘어갔을 때는 사업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사이트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잘 만듭니다. 근데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속성장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보시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당장에 1년, 2년, 3년 동안 내가 제품화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을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할 거다는 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이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 IPO 하실 때 그때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갔었을 때는 내가 어떠한 배리어를 만날지, 어떠한 리스크를 만날지에 대해서 해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답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업 시작할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떼야지 이런 것부터 고민이 좀 많았던 부분이기는 한데, 되게 명료하게 나의 비즈니스를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만나서 전 이야기하라라는 거를 제게 강조를 많이 드리겠고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기술을 누가 도용하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도 지금은 6개월, 8개월 내에 다 누구든지 생각을 해내더라고요. 제가 되게 아이템이 정말 좋아라고 했던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얘기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개하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 누군가와 어떻게 할지를 찾는 게 전 더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상 시간보다 좀 많이 흘러서 저는 준비한 걸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냥 메일 주소 오픈할 테니까요. 그냥 글로 질문 주시면 편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